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혹시나 컴퓨터를 여러분 조립해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뭐가 나오죠? 메인보드, 메인보드라고 나오죠. 네.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픽카드를 예를 들어 여기 꽂아요. 그래픽카드를 꽂고, 그다음 여기 뭐다? 하드디스크 꼽고, 그다음 뭐예요? 여기다가 CPU 꼽고, 네, 그다음에 뭐 램 꼽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하면은 메인보드는 뭐예요? 얘네들한테 연결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걸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데이터 저장이죠, 저장.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속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뭐예요? 데이터는 남아 있어요. 별다른 일 없으면은 데이터는 10년, 20년 가죠. 요거는. 자, 그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 CPU만 하는 거예요. CPU 같은 경우에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CPU는. 자,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제 3D 게임을 돌릴 때 이 수학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3차원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거 공부하실 때 GPU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예요? 데이터 저장. 이 CPU의 역할은 뭐예요? CPU 보면은 여기에 보통 뭐 달려있다? 이게 펜 달려있죠? 그 여러분 돌아가는 펜이 CPU가 아니에요. 그 펜 치워보면은 여기 칩이 조그맣게 있어요. 얘가 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얘가 보통 뜨겁거든요. 그래서 걔 식혀주려고 여기 펜이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컴퓨터의 그 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데이터 저장. 얘는 뭐예요? 데이터 처리.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롤을 한다. 그럼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죠? 하드디스크에 롤을 깔아요. 그 다음에 이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는 누가 한다? CPU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램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단위는 뭐예요? 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뭐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 단위는 뭐죠? 얘는 뭐 기가, 메가, 뭐 테라바이트 이렇게죠. 이거는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얘는 뭐예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얘랑은 결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예요. 근데 하드디스크도 뭐예요? 하드디스크 몇 기가야?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 램도 뭐라고 말해요? 램이 몇 기가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네 둘은 뭐예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용량이 훨씬 크고 뭐예요? 얘는 용량이 훨씬 작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다 램을 추가하는 거는 돈이 꽤 비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512기가예요. 그거를 1테라로 바꾼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램이 뭐 32기가예요. 근데 그걸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꽤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체 얘는 어차피 저장은 여기서 하고 처리는 여기서 하는데 왜는 용량도 작으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 램의 역할을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신 분이 있나요? 하드디스크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뜯어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CD처럼 자기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그 옛날 드라마 보면은 여기 전축 같은 게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바늘 같은 게 있고 이게 뭐예요?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어때요? 음악이 나오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로 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늘이 있고요. 네, 이걸 헤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걸 요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기 디스크라고 할게요.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데이터는 오직 뭐다? 여기 바늘 보이시나요? 요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바늘은 여기 있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리다 보면은 데이터를, 네,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타이밍 좋게 데이터를 쏙쏙 뽑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럼 얘가 1초에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데이터를 이게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이제 속도 단위는 뭐냐면은 RPM이라고 합니다. 뭐, 그쵸? RPM 이게 뭐겠어요? 분당 회전 속도.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돌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CPU가 있어요. 여기 CPU가 있는데 CPU가 이제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고요? 운영체제 명령을 받아요. 운영체제는 누구의 명령을 받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얘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 얘는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고, 메인보드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이 설치한 OS. OS에는 뭐가 있죠? 윈도우가 있고 뭐 리눅스가 있고. 자, OS는 또 누구의 명령을 받죠? 바로 여러분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하고, 메인보드가 얘한테 명령합니다.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뭐다?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얘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봐 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얘네 둘을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얘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려요.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3600rpm, 분당 3600번이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랑 속도 차이가 아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서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얘가 못 받쳐주면 뭐다?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거의 20명 있잖아요. 여기서 자, 우리가 20명 있는데 여기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분 한 번이 개발자고 나머지 다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능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뭐 하루에 게임을 3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시나리오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무리 하루에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게임을 1년에 몇 개? 우리 팀은 1년에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다? 얘가 많이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CPU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얘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바로 램이에요.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이런 기계식이 아닙니다. 이런 클래식한 방식이 아니라 이건 전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대략 대충 설명할게요. 얘가 한 2만 배 빠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램에 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로 복사해놔요? 램에 복사한 다음에 램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롤을 까보면은 막 롤에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그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롤이 2기가를 해볼게요. 2기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2기가 중에 뭐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 또 뭐 있죠? 이미지 파일, 뭐 동영상 파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롤만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켰어요. 그럼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 뭐다? 음악도 켰어요. 그럼 뭐다? MP3 플레이어에 대한 내용도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올라가겠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어차피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좁으면 안 되냐? 좁아도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롤이 1기가 정도 필요하고요. 자, 브라우저가 1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음악 플레이어가 1기가라 해볼게요. 2기가라 해볼게요. 말도 안 되지만. 자, 이제 여러분 램이 4기가 돼요. 자, 그냥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도 뭐다? 윈도우 자체가 뭐다? 1기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브라우저 켜고 음악 플레이어 동시에 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램 4기가밖에 없는데? 요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램은 4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합치면 몇 기가예요? 5기가네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4기가면은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저랑 제 친구 3명이 있는데, 저랑 제 친구들 한 10명 있다 해볼게요. 저랑 제 친구 10명이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서로 다른 이유로. 그래서 10명이 우르르 다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초반에 돈이 없어서 방을 이제 서로 같이 쓰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친구가 12명인데 고시원에 간 거예요. 근데 고시원 가보니까 원래 한 명 잘 수 있는 곳인데 정말 노력하면 4명이 한 번에 잘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은 12명이고 고시원 방 안에는 최대 4명밖에 못 자요.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쵸. 있죠.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3교대로 나눠서 자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얘가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네, 롤한테 할당해주는 거예요. 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뭐예요? 롤이 살짝 빠져요.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음악 플레이어가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이제 얘네들끼리, 참고로 여러분 윈도우가 빠질 순 없어요. 얘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얘는 빠질 수 없고, 나머지가 뭐예요? 3기가를 얘네들이 합리적인 시간을 나눠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프로그램 많이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 가끔 끊기거나 그런 경우 있죠? 롤이 잠깐 버벅거리거나 브라우저 버벅거리거나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렇다? 이런 궁상을 떨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램이 많으면 뭐가 좋아져요, 여러분? 아, 그렇죠.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작업장 만들어 놓고 우르르 램에 들고 가서 작업 좀 하다가 다시 우르르 빠지고,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은 뭐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효율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램을 설명하냐? 개발자가 다뤄야 될 이 도구, 그러니까 이 장치가 바로 램이에요.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이 int a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만든 거를 이제 최종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든 로직은 뭐다? 로직 안에서 여러분이 변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들고, 그쵸?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 생긴다?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 안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래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듣는다? 저 프로그램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 해보면은 얘가 대체 램을 얼마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크롬 뭐 쓰죠? 494메가 쓰네요. 그쵸? 이 뭐야 그림판은 몇 써요? 지금 램? 39메가 쓰잖아요. 그쵸? 메모장은 뭐예요? 2메가 쓰네요. 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램을 1기가 써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지우고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램이 남아 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울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램에 대해서 기초 설명드린 거예요.